CPU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 레지스터나 캐시에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용량은 엄청 작습니다. 수메가바이트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달아갖고 CPU의 능력을 확장을 시키자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GPU처럼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놈 또는 이렇게 현재 있는 CPU 개념 이 두 가지를 합산을 시켜가지고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에 좀 떨어서 2칩, 3칩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게 플래시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 플로팅 메모리 마음대로 하세요. 이름을 뭐가 됐든 저장 장치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문서가 있다. 그럼 우리 순차적으로 읽어요. 이게 직렬이고요. 여기서 1000개, 10,000개를 동시에 쪼개갖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동시에 저장하고 이게 불러드리고 이런 것은 이제 그 병렬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가져오자.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일련부 아나운서 설정을 해가지고 GPU도 이것을 만조각으로 동시에 쪼개서 동시에 읽어버립니다. 네,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에 이 좌표에 숫자를 가로잡혀서 무슨 색깔 정보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기술을 써야 돼요. GPU도 엔비디아도 이거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동시에 읽어버린다는 거죠. 네네. 직렬로 하셔도 되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것은 CPU, GPU, DRAM, HDD, SSD 이거 다 개념에 통신칩도 들어간다는 거죠. CPU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 레지스터, 캐시에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용량은 수메가바이트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복잡한 CPU의 능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저장 장치를 추가로 넣으면 설계를 제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설계 개념을 실제 프로그램은 GB 단위의 램에 저장이 된다. CPU는 필요한 부분만 캐시로 가져와서 처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CPU 내 가장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인데요. 64비트 10비트 CPU 기준으로 한 번에 64비트 8바이트 정도 매우 작은 데이터만 처리한다. 캐시 메모리는 L1, L2, L3 최근 사용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보통 256KB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용량은 수기가바이트에 달할 수 있다. CPU는 이 중 필요한 정보만 주기억 장치 램에서 불러와 처리한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띄운단 말이에요. 띄우면 그것이 수기가바이트에 달할 수 있지만 이 좀 필요한 장치인 필요한 정보만 주기억 장치인 램에서 불러와고 뭐 D램이죠.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불러와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GPU가 한 번에 직접 처리하는 코드 용량은 이렇게 메가바이트 수준으로 이렇게 매우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CPU도 대방식으로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갠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GPU도 개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DRAM대로 가질 수 있고 SRAM 뭐 이렇게 VRAM, HBM도 다 DRAM 계통이니까 플래시 메모리도 가질 수 있고 SSD도 가질 수 있고 HDD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이 개념을 가지면 통신칩도 이 개념을 가지면 대기술이다. 전력 반도체도 그러하다. 전력 반도체도 이 기능 반도체 종류가 뭐가 됐든 제조 반도체든 어디든 설계 개념에서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대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건축을 하면 오야지가 있다 대장 개념. 그래서 이게 하나는 전기 기술자, 하나는 수도 기술자, 뭐 이렇게 도배 기술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철근 깔고 이렇게 콘크리트 하는 기술 한꺼번에 오야지가 이렇게 동일한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죠. 오야지가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인 지휘를 하는 그런 거. 나머지는 기본 프로그램이 동일하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전기 기술자 뭐 도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한다는 개념을 준다. 이건 통신칩도 그러하고 CPU, GPU, 그다음에 DRAM이든 SRAM이든 뭐 이게 VRAM이든 HBM이든 플래시 메모리든 이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SSD, HDD. 그래서 서버와 뭐 통신 장치, 뭐 인터넷 통신 장치들, 그다음에 이동 통신 장비들, 위성 통신 모든 통신 장비도 이 기술을 써요. 그래서 하나의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와이파이, 셋톱박스 또는 전화기에도 로봇 또는 TV 이런 데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는데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짜리, 중짜리 반도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개가 하나의 구조를 쓸 수 있어요. 데스크탑 안에 이제 기판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근데 하나의 기판 안에 CPU가 CPU 램이고 이렇게 저장 장치고 또는 GPU까지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기본 개념이. 이렇게 해서 두뇌가 여러 개인 이런 기술도 쓸 수도 있다. 하나의 기판에 알고 보니까 5개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판을 쓰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거죠. 앞으로 반도체가 작아질 것으로 해서 하나의 기판에 들어갈 걸로 생각. 두뇌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전체적인 지휘하는 노야제는 좀 더 두뇌 능력이 뛰어나고 나머지는 기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서 전체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한다. 그래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두뇌가 여러인 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 뭐 TV 이런 데 접속을 하거나 모뎀, 와이파이 또는 셋톱박스 접속을 직접 유무선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유선망에서 채널이 여러 개 무선으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곧바로 해서 데스크탑 TV로 곧바로 전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각각 틀린 동영상과 틀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뎀도 그렇고 셋톱박스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모뎀에다 하시든지 와이파이에다 하시든지 기판을 여러 개 둬서 하시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무선 송수신 장치 지금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무선 송수신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따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가입자 집에 두든가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전기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방송 또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CPU 자체 CPU 바이오스 CPU 바이오스 프로그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보시다. 현대적인 메인보드 UEFI 바이오스는 이렇게 CPU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세탁기 같은 데도 이렇게 구동 프로그램이 있고 D램만 없어요. 그래서 GPU도 있고 구동 프로그램이 HD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현대적인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프로그램 저장 공간,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칩이 있는데 32, 64, 124 프로그램 저장 공간 플래시 메모리 칩 현대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프로그램 저장 공간 플래시 메모리 칩 32, 64, 128 메가바이트 단위에 사용하고 바이트 단위로 환산하면 4메가에서 16메가바이트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은 보통 10메가바이트의 내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장 장치를 아예 달아놓자는 거죠. 저장 장치를. 그래서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라 CPU에다 저장 장치를 달아놓고 GPU에다 저장재를 달아놓고 D램에다 저장 장치를 달아놓거나 CPU 개념의 플래시 메모리를 조그만 걸 탑재할 수도 있다.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HD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가지고 급한 저장 여기하고 순차적인 저장을 HDD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HDD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5개짜리가 하나일 수도 있다. 거기도 이제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서 CPU처럼 작동해서